미스트롯4 최종 우승자인 이소나 씨와 그 남편에 대한 과거 그리고 많은 관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이소나 씨가 진에 등극하고 나서 SNS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승리, 대역전 신화의 아이콘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나입니다. 긴 여정이 끝나고 이렇게 감사 인사의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동안 부족한 저의 무대를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가장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에겐 이번 미스트롯4가 가수 이소나의 발전도 있었지만 사람 이소나의 마음 치유도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숨기고 있던 상처를 드러낼 때에 저에겐 두려움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와 가족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셔서 오랜 시간 동안 얼어붙은 마음이 녹고 있음을 느낍니다. 또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저희 엄마도 더 건강해지실 거라 믿어요. 이번 미스트롯4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결코 제가 잘해서가 아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뤄낸 결과라 더더욱 겸손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모로 아직 많이 부족함을 스스로 알고 더욱 바른 길로 걸어가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뽑아주신 전국에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이라는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소나 씨의 우승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요행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알아보니 그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앞서 시즌2 때 뭐 아시겠지만 예심 탈락을 막 했고 3에서도 예선조차 통과를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의 소리를 가다듬고 국악 느낌을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그 느낌이 묻어나게끔 새로운 트로트로 우리의 옆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 결승전 무대였고 패티김의 사랑은 생명의 꽃이 기교를 넘어선 진심의 힘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중간 순위 2위로 시작했음에도 시청자들의 압도적인 실시간 문자 투표로 전세를 뒤집게 되었다. 국악의 깊이와 트로트의 대중성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냈다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유심히 보니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때까지 미스트롯의 우승자들의 이름을 보면 송가인, 그 다음에 양지은, 그 다음에 정서주, 그리고 이소나지 않습니까?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국악 창법이 트로트로 전환이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정통 트로트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국악을 얼마나 거부감 없게 대중들에게 트로트화 시켜서 가느냐가 결국 승부를 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의 깊이가 다르다라는 평을 받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과하면은 사실 소리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좀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트로트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이소나 씨라던가 역대 우승자들의 이 국악 창법을 써왔던 사람들을 보면 적재적소에 그 창법을 쓰고 또 자신만의 장기를 잘 활용하는 게 보입니다. 결국 양손검인 거예요. 양손검. 양쪽에 검을 들고 싸우는데 이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상당수의 이 국악 이 판소리 출신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소리 전환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혹평을 듣습니다. 그건 뭐 현역가왕도 그렇고 미스트롯도 그렇고 항상 있었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소나 씨가 얼마나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려웠겠습니까? 그 6년의 시간 동안 2번이나 예심 탈락을 했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소리 전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6년의 시간 동안 이 하나의 장르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6년 동안 똑같은 사업 계속하라 그러면 못하고요. 유튜버들도요. 6년 동안 제가 이제 6년 차 된 것 같거든요. 6년 동안 유튜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거 도전할 때 이소나 씨는 돈을 벌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진심이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게 되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인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은 분들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느라 주말 동안 여념이 없었던 이소나 씨인 것 같아요. 많은 응원으로 치유받았다. 미스트로포의 우승 공약으로 후평시장에서 100인분의 떡볶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우승 축하 현수막이 물결쳤고 사인 요청이 폭등했고 지역 시민들이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 후평시장이요, 이소나 씨가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다니던 소중한 추억이 있었던 장소라고 해요. 요즘 시장 장사 잘 안 되잖아요. 뭐 시장뿐만입니까? 길거리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는 불경기 중에 불경기입니다. 근데 이소나 씨가 다른 곳도 아닌 이 시장에 와서 분식을 나눠줌으로 인해 주변 상권들까지 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난리 났네 라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분식집 이벤트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즉석 거리 공연까지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정말 우승을 예상하지 못해서 수상 소감도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기댔다가 실망할까봐 준비를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뽑아준 실시간 생방송 투표가 아니었다면 이소나 씨 정말 우승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마스터들의 이 황당한 편파 점수가 굉장히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소나 씨는 우승을 못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의 손으로 결국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소나 씨가 했었던 이야기 중에 보면 어렸을 때 후평동에 살았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장을 보러 다니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 힘을 드리고 싶었다고 해요. 사실 뭐 대부분의 가수들이 우승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소나 씨처럼 지역 고향에 가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근데 이소나 씨는 특히 경기민요 전수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지역에서 유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미스트로포에서 우승을 하고 한 번 더 지역 시민들을 챙기는 모습이 보이게 된 겁니다. 개인적인 아픔, 사실 여기 비판이 많잖아요. 뭐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 사연팔이 한다. 이소나 씨가 또 어머니의 파키슨병을 가지고 사연팔이를 한다. 그렇게 심한 거 아닌 거 아니냐? 황당무계한 괴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소나 씨도 그걸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어머니와 관련된 아픔을 감추려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무대에서 경직되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제작진의 자충수가 되었다. 굉장히 이게 좀 통쾌한 부분이 아닐 수 없죠. 왜냐면 이 장윤정 마스터도 그렇고 다른 가수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소나 씨가 감정 없는 로봇 같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노래를 너무 잘해서 로봇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감정의 표현과 어떤 감정의 물결이 좀 배제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 이소나 씨가 어떻습니까? 아, 내가 어머니에 대한 슬픔을 감추고 있다 보니 노래도 묻어나나 보다 그냥 사연을 공개해버려야겠다. 근데 굉장히 황당한 건 그 사연이 공개되기 이전에 이소나 씨는 파리까지 추락했었어요. 이거 왜 추락했습니까? 마스터단 점수 때문이잖아요. 오로지. 근데 정작 그 사연을 공개하고 나서 이소나 씨는 어떻습니까? 순위가 미친 듯이 폭등해서 대국민 투표에서도 순위가 튀어오르고 결국 준결승 실시간 생방송 투표에서도 1위를 찍고 결승전 생방송 투표에서도 1등을 찍었다. 왜냐면 사실 이소나 씨가 그 전에는 누구에게 밀렸습니까? 허찬미 씨가 압도적이었잖아요. 허찬미 씨의 마스터단 점수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누구도 못 이기는 점수들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 의도가 상당히 제작진의 원픽 가수였다. 우승을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
웃긴 거죠. 그러니까 제작진의 그러니까 마스터단이죠. 마스터단의 황당한 평가가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제작진과 마스터단이 결승전 때 어땠습니까? 보셨죠? 결승전 때 굉장히 당황한 표정들이었다. 이게 가관이었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역전해서 우승을 했으니 이소나 씨가 얼마나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겠습니까?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 감사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바로 남편의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은 강상준 씨가 남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장면을 살면서 꼭 한 번은 정말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사이도 저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왜냐면 파킨슨병에 걸린 장모님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연애 기간이 7년이라고 하죠. 그러면 7년 동안 사실 장모님을 남편 되는 이 강상준 씨가 거의 모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이소나 씨 집안에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아들이 없는 집에 이제 새로운 사위가 들어오면 아들 같은 사위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요즘 뭐 그런 책임지고 행동하는 사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장모님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파킨슨병 환자예요. 근데 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강상준 씨의 모습을 보고 왜 많은 분들이 감동과 감격을 했냐면 강상준 씨가 드라마에도 많이 얼굴을 비쳤기 때문에 이 미스트롯을 보시는 많은 어머님 팬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그전까지는 남편 얼굴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소나 씨의 남편 얼굴이. 근데 남편 얼굴이 딱 잡혔는데 뭐야, 내가 알던 드라마 배우잖아, 연극 배우잖아, 영화 배우잖아,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장모님을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죠. 카메라 잡혔다고 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이 남편에 대한 관심도가 폭등해버린 겁니다. 폭등. 근데 보시면 사실 남편 강상준 씨가 그럼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보면은 많은 작품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작품 수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꾼 남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방송 등장에만 벌써 첫 페이지 4개, 재벌 형사, 내 남편과 결혼해줘, 오프닝 또 4개, 8개죠. 로맨스 빌런, 보라 데보라, 드라마 스페셜 또 3개. 이 벌써 몇 개입니까? 11개의 작품에 이미 등장을 했고, 연극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왔습니다. 연극은 7페이지라서 무려 25개에 달하는 연극 무대에 섰던 그런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한 그런 연기와 활동을 해왔던 배우예요. 물론 이게 막 엄청나게 유명한 뭐 우리가 이름을 다 아는 뭐 정우성, 이정재, 송강호 이런 배우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연극과 드라마에서 잔뼈 굵은 배우로서 이름이 탄탄히 쌓여져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본다면 이소나 씨는 최근 6년 동안 실패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남편 되는 배우 강상준 씨가 이소나 씨와 함께 연애를 한 기간이 6년 정도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6년 동안 이소나 씨가 탈락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을 때 6년, 뭐 7년이죠 사실. 7년 동안 남편 되는 강상준 씨가 계속해서 곁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스토리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상대방 연인이 너무 수준 차이가 나면 보통은 이별을 선택하잖아요. 그것도 뭐 한 1, 2년 만나다가 보통 헤어집니다. 이 강상준 씨가 이소나 씨를 만날 때는 이소나 씨는 뭐 국악계에서는 유명한 문화재일진 몰라도 사실
국악 출신들이 돈을 많이 번다. 유명세를 다툰다. 어렵거든요. 이 국악한 사람들이 트로트 방송에 나오는 이유가 유명세와 결국 인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이 결국 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맞잖아요. 근데 국악한 사람들이 돈을 잘 벌면 굳이 트로트 방송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결론 내면 어떻죠? 강상준 씨는 굉장히 무명의 가수와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멋진 선택인 거죠. 사실 강상준 씨가 탑스타는 아니었다고 해도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에 반면 이소나 씨는 사실 그런 시간을 못 보내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실패하고 낙방하고 미스트롯에만 도전을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한 겁니다. 이게 이소나 씨가 1등 하고 나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이소나 씨가 계속 실패하고 가장 추락해 있을 때 그 곁을 지켜주고 결혼을 한 사람이 강상준 씨였다. 제가 지금 딱 분석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강상준 씨 평가가 어떻겠어요?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난리가 났냐? 작품 좀 해달라. 작품 섭외, 광고 섭외 폭등하고 있고 이소나 씨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소나 씨 방송은 당장에 못하죠. TV조선과 계약이 돼 있으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광고 섭외, 행사 섭외 핏발칩니다. 결국 고인이 되신 한 가수분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정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 신화적인 역사를 두 사람이 써낸 겁니다. 왜? 진심으로 두 사람이 만나왔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더 탄탄할 수밖에 없죠. 자, 강상준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좀 엿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가져올게요. 이게 2018년도에 강상준 씨가 서울예술단의 단원으로서 새롭게 딱 들어왔던 신인 때입니다. 신인 때의 마음가짐을 보면 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신인 때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거 제가 직접 조사한 거라 다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면 아마 제 거 보고 따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 보면 이 인터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신과 함께 저승편, 굿바이 이상, 칠서 여러 작품에 나왔었던 단원으로서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이름의 의미가 합치면 더불어 잘 살라는 뜻이다. 그래서 평소에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워낙 좋아한다. 이미 성격이 서로상, 준 걸 준, 더불어 잘 살라는 뜻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아내 이소나 씨와 더불어서 말이죠. 그러면서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랩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래퍼입니다. 래퍼. 2014년도까지 래퍼로 활동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강상준 씨가 과거에 래퍼였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상준 씨도 따지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가수였다. 그러니 이소나 씨가 미스트롯에 계속 실패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겠습니까? 근데 이 강상준 씨가 그럼 왜 랩을 내려놓게 됐냐? 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발언하는 걸 좋아했는데 랩보다는 연기가 조금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카테고리의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에 집중하고자 결국 서울예술단의 단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 예술단으로 오게 된 이유도 이 10명 정도 뽑는 자리에서 국악을 너무 많이 시켜서 포기자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졸업 시즌이 끝나면 결국 6명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키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남게 됐고 궁금해서 시험도 보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 자연스럽게 예술단 단원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강상준 씨가 생각해보면 래퍼로 시작한 사람인데 이렇게 예술단으로 들어오게 됐고 앞에 말씀드렸던 국악 출신의 단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내 되는 이소나 씨와의 인연도 여기와 어떻게 좀 연결고리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 강상준 씨가 작품에 임하는 마음을 보면 사실 많은 관객들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연극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배역에 대해서도 뭐 가리는 거 없이 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칠서라는 작품 때 찾아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관객이라는 불특정 다수 속에 있는 분들이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니 800석이었다. 800명이라는 숫자가 다르게 다가왔다. 그래서 이제는 열정의 무게를 넘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미 2018년도 그러니까 이소나 씨와 연애를 시작하기 1년 전부터 이미 강상준이라는 사람의 댐댐이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신과 함께 때 원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연극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부분을 연기하려고 했다고 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상준이라는 사람은 이름처럼 더불어 잘 살고 싶고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만큼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봉상탈춤 전수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죠? 봉산탈춤 전수자가 됐다라는 거는 이소나 씨의 국악과 연관성이 너무 많잖아요. 안양예고로 나왔고 1학년 때 필수 부전공이 마임, 재즈댄스, 현대무용, 탈춤을 경험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스트레칭을 시켜서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탈춤 수업이 꽤 잘 맞아서 대회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봉산탈춤 보존회에는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온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한나만 20, 30년 하면 지루할 것 같지만 오히려 깊은 맛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전수자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강상준 씨가 사실 이소나 씨가 국악 문화재니까 이거 연관성이 너무 깊잖아요. 두 사람의 어떤 운명적 만남과 그 길이 꾸준히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왔던 남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 이소나라는 역전극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소나 씨가 포기하지 않고 7.8기의 마음으로 이것을 이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와중에도 이소나 씨를 둘러싼 험담들이 있습니다. 왜 그게 나오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해놨습니다. 불공정하다. 공정하게 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아니 이미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출연 가수들 사연팔이 그만했으면 좋겠다. 허찬미 가수가 우승했어야 한다. 룰 변경으로 탑5 결정전인 준결승전 때 이미 결승전의 시청률을 다 땡겨 쓴 격이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물론 미스트롯4의 시청률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역시 국민들의 눈과 귀는 정확했다. 마스터들은 이제 심사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작진도 심사는 전문가에게 맡기자. 너무 불편했다. 국민들이 이 프로그램과 이소나를 살렸다. 마지막 결승곡은 감동 그 자체였다.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5명 중 3위밖에 안 된다니. 맞습니다. 이 허찬미 씨는 1등이었지만 이소나 씨의 이 처음에 마스터 점수 순위를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때 정말 위태로웠거든요. 허찬미가 1583점, 길려원이 1578점, 이소나가 1572점, 홍성인, 윤태환은 탑3에 못 들어갈 거였는데 여기에서 길려원 씨가 쭉 떨어지면서 홍성인 씨가 3위로 올라가고 이소나 씨가 허찬미 씨를 밀어내면서 1위, 허찬미 씨가 마스터의 높은 점수로 2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따지고 본다면 마스터 점수가 홍성윤 씨랑 유사했다면 허찬미 씨 탑3가 아니라 탑4로 밀려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소나 씨가 1572점, 3위에서 1등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국민들의 파워가 절실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얼굴들 봐라. 장모 씨, 박모 씨. 누구겠습니까? 장윤정 마스터와 박선주 마스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표정이 좋지 않았다.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였다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 한번 열심히 치고 최종 2등한 게 어디냐. 윤윤사 양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던 탈락자 중에 가장 황당했던 것이 바로 윤윤사 양 아니겠습니까?
이소나 씨도 윤윤서 양 같은 상황이 재현될 뻔 했습니다. 국민투표가 있었기에 망정이었던 거죠. 만약 이소나 씨가 1533점 정도의 만약 마스터 총점을 받았다? 이거 못 뒤집습니다. 절대 못 뒤집어요. 최종 결과를 보면 응원투표도 이소나 씨가 많이 받았지만 만약 1572점이 아니라 33점이었으면 여기서 40점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홍성일 씨보다도 낮은 점수거나 비슷한 점수가 됩니다. 굉장히 위태로웠다라는 거죠. 결국 운명을 가른 것은 최종 문자 투표에서 나뉘게 되었다. 사실 실시간 문자 투표가 110만 표가 나왔는데 유효표가 91만 표입니다. 참 10만 표 정도가 미소. 왜 재투표 논란이 나오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허찬미 씨 때문입니다. 허찬미 씨 말고 누가 결국에는 탑3에서 탈락을 했습니까? 길영원 씨는 애당초 논란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뭐 배제를 한다고 볼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국민 투표에서도 길영원 씨와 이 허찬미 씨는 8주차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윤윤서양이 빠지고 여기에 허찬미 씨가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 전주까지 탑3에 들어갔던 길영원 씨가 오히려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의외로 이 길영원 씨가 실시간 문자투표 점수가 564점 밖에 안 돼요. 응원투표도 허찬미 씨보다 낮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